언제나 선한 나라 생각, 민생 생각, 나경원 생각만 하는 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경원 의원 잘 지내시나요? 아유, 뭐 모르겠어요. 막 그분은 자꾸 SNS나 문자에 네. 자꾸 자기 비리가 다 허위다. 그리고 뭐 제가 그 검찰을 업무방해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는 말을 안 해서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검찰을 업무방해하고 오로지 자기 괴롭히기에 전념하고 있다는데 사실 저는 그분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렇군요. 방금 전에 네. 노정열 님이 나와서 그 이명박 대통령 MB 성대모사를 했어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인 거 다 아시죠? 예, 비슷했나요? 저도 노정열님 봤습니다.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문자를 그렇게 돌리시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제가 또 그 우리 뉴스톱 생방송에 들어서 막 댓글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평소에도 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도 노정열 선생님 봤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11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 해가지고요. 갔다 왔는데 검찰에 비해서 매우 적극적이었고요. 그다음에 1차, 10차 고발 내용도 다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인지를 했잖아요. 왜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 너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고발을 한 게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모신 거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 때문에 모신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 본업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그럼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나경원 스토커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나경원 연구소 소장으로 나경원 연구소 소장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고요. 참여연대 사무처는 그만두자마자 만들어서 지금 2년째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업으로 TBS TV 민생연구소 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연구 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민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나오셨어요. 자, 먼저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하고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목이 코로나19 학습권 피해로 인한 입학금, 등록금 환불운동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니 교육도 안 하면서 무슨 돈을 받아먹냐 이거 아닙니까 대학들한테. 오늘 정부에서 유치원 5주 개학 연기한 거에서 온비를 유치원비를 학부모들에 돌려주고 다만 유치원이 그러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지금 건물주 선생님들께서 착한 임대운동 동참하면 뭐 100만 원을 인하하면 50만 원 정부에 지원해주는 거로 제도가 설계된 것처럼 대학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호소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고등교육법하고 등록금하는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재지변에는 등. 근데 지금이 사실상 천재지변 이미 대구 경북은 재난관리구역으로도 발표가 됐고 지정됐고 사실상 지금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등록금이라는 규칙에 보면 한 학기 또는 한 달 수업을 못하면 그걸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학들이 그 한 달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개강을 2주에서 3주 연기하고 그다음 나머지 2주 정도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강의로 그러면 한 달이 다 연기된 게 한 달 다 수업을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초중고는 아예 한 달을 휴학을 한 거지 연기를 한 거지만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2주 정도 했으니까 한 달치를 수업을 할 때 수업료를 면제해줬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제가 상지대랑 경희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 3주 개강 연기에 대학생들 입학식도 못했고 오리엔테이션도 못했고 신입생 환영회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3월달에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2월달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대학들은 역으로 그런 비용을 전부 다 절감을 했죠. 100% 절감을 했죠. 거기다가 3주 개강 연기에 지금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뭐 서버가 막 다운된다거나 전국의 모든 교수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안 하다 그걸 하니까 제대로 된 온라인 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PPT에다가 음성을 얹혀서 그것을 동영상 파일로 전환해가지고 제공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PT를 보내주고 읽거나 하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도 죄송하고 민망하더라고 학생들한테. 근데 그래놓고 한 달치 등록금 다 받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희들 제안이. 그러면은 지금 등록금을 한 학기치를 이미 다 냈잖아요. 학생들이. 한 학기를
다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은 아니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도 예. 대학들이 그래도 고등교육 발전에 돈도 써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학기에 400만 원, 500만 원 대충 낸단 말이죠. 뭐, 전국 많은 대학생들 예. 수도권에서. 그러면 4달이잖아요. 3, 예. 4, 5, 6. 예. 솔직히 3월 한다는 대학들 입학식도 안 했고 오리엔테이션도 예. 안 했고 뭐 여러 행사를 하나도 안 해서 돈 좀 아낀 것도 있고 예. 또 수업도 정말 양과 질이 확 줄어든 면이 있으니까 한 달치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4달에 400만 원이니까 예. 한 달치로 하면 100만 원이거나 아니면 500만 원으로 된 데는 뭐 125만 원이거나 돌려주되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적립금 높고 열악한 대학들은 50% 정도 지원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해주고. 대학들도 너무 소득이 확 줄어들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호소를 드리고 온 거죠. 대학 측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교수들 뭐 강사들 인건비 나가는 거 똑같은데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냐 등록금 받아서 지금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는 항상 어떤 주장을 극단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인건비는 같이 나가거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학금을 국공립 때는 없습니다. 사립 때는 지금 입학금이 폐지되는 단계거든요. 25%씩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학생들이 몇십만 원씩 입학금을 냈어요. 아, 입학금 아직도 내요? 국공립 때는 폐지했고요. 문재인정부에서 사립 때는 재정이 급감할까봐 25%씩 줄이고 있어서 빠르면 내년 내후년도 이제 폐지되니까 지금도 한 30만 안팎을 냈어요. 학생들 원래 이제 100만 원까지 하던 돈이. 근데 솔직히 이거 입학식도 안 했잖아요. 막 우리 입학식 가면 무슨 입학 안내 책자도 나눠주고 대규모 행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유명한 가수도 와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막 몇천만 원도 막 받고 이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신입생 관련 비용도 하나도 안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교수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나가는 건 맞지만 나머지 비용을 많이 줄인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제대로 수업이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는 게 맞고 세 번째 어쨌든 지금 모든 서민 중산층 우리 국민들의 가정 경제 지금 위기 상황인데 가정 경제 붕괴 직전이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중소 자영업장 중소기업들이 있는 분들이나 뭐 저소득 노동자들 일자리 이런 곳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담이 많이 느끼는 게 등록금이잖아요. 아이가 하나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게요. 등록금에다 교육비까지 하면. 그러면 서민 가게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도 대학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의 사립대학들만 해도 11조나 되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돌려주지 않겠느냐. 다만 그게 부담되면 하자. 지금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도 아직도 동참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착한 일 막 빌잖아요. 착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요즘 세입자들이 이렇게 빌어요. 정말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대학들도 좀 100만 원 안팎 정도 정 안 되면 50만 원 안팎이라도 예를 들면 2, 3주치라도 2, 3주 수업이 안 된 거 맞으니까 그거라도 그 정확하게 예를 들면 한 학기 한 달이 100만 원인데 2주를 안 했다 그러면 50만 원 돌려주잖아요. 그다음에 입학금 돌려줄 수 있고 입학기 같은 거 안 했으면 요 정도라도 해서 알겠습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출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럼요. 대출을 받아서 어쨌든 등록금은 다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자도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미 받은 대출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대출금도 못 내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야 한 될까요? 학기에 한 3, 40만 명 정도가 대출을 받으실 거예요 대략. 근데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떨어지기 위해서 2%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제로금리 상황에서 2%는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단 무상으로 빌려주자는 걸 제가 또 제안 드렸고 0%나 아니면 진짜 뭐 아주 낮은 한 0.5% 기준금리보다 낮게 이렇게 학자금 어차피 정책금리니까요.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 있거나 지금 대학생인데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기존에 이미 내고 있는 신입생 재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는 이자를 한시적으로 탕감해 준다거나 아니 유예해 준다거나 이런 조치도 필요한 거 지금 똑같은 논리로 금융기관은 그럼 땅 파서 장사하냐 우리도 인력 해야 되고 돈 없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 대학생들의 대출은 이제 예전에는 은행을 통해서 했잖아요. 지금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공공기관이 하니까 금융기관의 어떤 이윤의 논리는 이제 다행히 재단이 직접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모든 금융권들이 지금 중소기업 중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한을 유예해 주는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신용이 은행의 신용도나 재정 상태가 급속히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또 은행이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하되
워낙 지금 은행들이 그동안 우리 금융기관들, 시중에 금융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예. 한 은행, 시중에 4대 은행만 1년에 영업이익이 지금 3조 안팎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예대 마진으로 이자 수익이 예.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1년에 16개 시중은행이 40조가 넘는 이자 소득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소은행이나 확장 대출 이자는 예를 들면 뭐 일시적으로 이자를 탕감해 준다거나 한 1년치라도 아니면 최소 6개월이나 1년 유예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러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경제 구조가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심심찮게 경제학자들 이러다가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장해서 바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재난소득, 맞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자, 해외 사례를 좀 제가 먼저 눈에 띄워보자면은 일단은 홍콩에서 700만 명 영주 시민권자한테 150만 원씩 그렇죠. 지급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마카오는 40만 원씩, 싱가포르 뭐 그리고 미국이 결정적이었는데 인당 1,000불씩 2번 2,000달러를 포켓 인마이 포켓 꽂아준다.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를 뿌린다라는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 머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 그다음에 굉장히 국민들의 복지 확대에 인색했던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근데 그냥 뭐 한 번 1,000달러도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다시 살펴보니까 성인들한테는 1,000달러, 아동은 50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래서 4인 구구가 받는 걸 보니까 768만 원이나 됩니다. 환율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계산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미국처럼 그 공화당처럼 복작대 반대하고 감세하고 작은 정부 하자는 정부도 지금 사상 최악의 위기가 되니까 국가란 무엇이냐 이럴 때 국민을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왼쪽에는 폴 크루먼 같은 경제학 교수도 경제위기상에서 서민에게 돈을 줘야 된다. 국민이 돈을 직접 줘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위기를 견디고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가 활성화된다. 오른쪽에 있는 맨큐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뭐 경기부양 경기부양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확실한 건 국민의 돈을 주는 거다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11.7조 추경에다가 그 아동수당 받는 아동들에게 올 10만 원씩 40만 원 쿠폰 지급하니까 자유한국당 막 미래통합당들 막 반대하면서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거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돈을 줄 생각만 한다고. 아니 시청자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야 정당이 국민들에게 소득을 줄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이 돈을 주고 독을 주고 화를 돋구고 죽어가는데 나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재일 대표가 역설적으로 올바른 말을 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그렇군요. 머릿속에 국민들에게 돈 지어줄 생각하고 있다는데 원래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주려면 그게 돈이든 복지든 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나라가 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513조의 1년 예산을 중앙정부 가지고 있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뭐 군사대국도 세계 6위권의 군사대국으로 나와 있고요. 3천만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넘고 5천만 국민이 7번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재정상이 되고 GDP 대비 국가부채 그 유명한 그 논쟁 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 41%로 일본 100% 넘고 OECD에서 네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OECD하고 IMF가 맨날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돈 좀 쓰라고 한국 정부는. 그래서 저는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금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는 거 오케이 이제 방향성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재정 건전성 악화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해주셨고 채권금리 얘기도 나오고 뭐 생각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세지 않다라는 뭐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권에도 꽤 많아요. 아주 많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민생연구소 어떤 연구소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뭐 보시고 계신가요? 자, 가장 이제 지금 재난 기본소득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니고 한시적으로서는 재난 긴급 생계비인데요. 김경수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은 5천만 국민에게 100만 원씩 해가지고 50조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을 70% 80% 하위소득자를 선별하는데 비용과 절차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아싸리 그냥 다 100만 원씩 준 다음에 저소득층들은 예를 들면 추가로 더 준다든지 지자체라든지 여러 시스템으로 요런 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이재명 거고 지사하고 연말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고소득자한테는 도로 가져가는 방안. 왜냐하면 어차피 고소득자는 그게
소득이 더 잡힌 거니까 예, 그러면 과세 기준이 올라가니까 예.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 복지 차원에서 봐도 부자가 계속 복지에서 소외되면 세금 날 맛이 없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나 모두가 어려울 때는 모두에게 주는 게 좋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50조가 작은 돈은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방식, 전주시 방식은 뭐냐면 중위소득의 100% 그러니까 예. 중간소득자 그러니까 좀 부자들은 빼놓고 서민 중산층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분들에게 뭐 50만 원, 30만 원을 주자. 그래서 지금 이미 서울시, 전주시, 화성시 등은 시작했고 지자체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오늘 지자체 전국 기초단체 연합회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예. 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주면 안 된다. 그럼 지자체마다 재정 능력의 차이도 있고 재난은 동일한데 왜 지원이 다르냐.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고 모든 예. 국민에게 그 다음에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피해가 더 큰 중소상공인이 대구가 훨씬 클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그럼 대구는 중소상공인한테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고 예를 들면 그런 만약에 방식으로. 전주다. 예. 전주는 거기가 무슨 관광지가 있는데 관광지가 엄청난 타격이 있었다. 그러면 그 관광지 분들에게 예를 들면 전주시가 추가로 더 주고 이렇게 각자 특성에 맞게 보충을 하자는 거예요. 중앙은 예. 중앙 정부는 보편적으로 그렇죠. 다 그러니까 5천만 주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방식이 5천만 국민들에게 모두 주는 방식이 하나 있냐면 그게 50조가 되니까 가구로 나눠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느냐 예. 가구로 주느냐는 또 논쟁이 그렇죠. 있긴 왜냐면 합니다. 가구는 예. 2천만 가구니까 100만 원씩하면 20조니까 비용이 줄어들고 대신 이 가구도 선별해서 안 주기 때문에 선별하는 절차나 비용은 안 들죠. 그냥 모든 가구에 주니까. 예. 그러면 아이가 둘인 집, 셋인 집하고 아이 없는 집하고 똑같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이가 있는 집은 예를 들면 뭐 20만 원씩 추가로 더 준다든지 이렇게 보충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근데 방금 지금 속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위 소득 80%에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를 이게 하고 속보로 있다. 나왔는데 그렇군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요건 당장 80%나 그 포괄 하니까 굉장히 큰 대책이죠. 그렇게만 해도 이제 우리 국민이 5,200만 가까이 되니까 50조 가까이 드는 거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20%를 왜 빼냐? 다 같이 힘든데 어차피 아무리 부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20%를 선별하는 비용과 절차. 사실 저번에 아동수당 상위 10% 그렇죠. 90%만 지급을 당시 하고 자영당이 10% 우겨가지고 뺐죠. 그 예. 제도 도입된 바람에 나머지 90%가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엄청 피곤하게 열 몇 개를 냈어요. 저도 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그 선별 비용이 제 기억으로 한 600억인가 그렇죠. 최소 600억에서 어떤 뭐 국책연구기관에서는 1,200억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주는 게 낫다 해갖고 결국은 작년부터는 그냥 최상위 10%도 다 10만 원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5천만 아예 모든 국민한테 다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다만 재원의 범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구당 줄지 모든 국민한테 줄지 그다음에 가구당 주되 아이가 식구들이 있는 집에는 조금씩 이렇게 인센티브로 추가로 얼마씩 줄지 이것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논점들이 예. 있어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고 채권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보통 이제 이거를 찍어내야 되는데 채권을 남발하면은 이제 재정에 부담이 그렇죠. 된다라는 것과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또 정부가 다시 채권을 사들이면 되고 예,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0%대 금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매우 미미하게 오히려 예. 그 경제에 효과적인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경제학자들의 논쟁이 있다는 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예. 금리가 이렇게 다운이 되면 채권 시장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채권은 금리 그렇죠. 시중금리보다는 좀 높게 판매를 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는 의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많은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어는 안 팔려갖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농촌, 오촌도 다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포켓팅이 대유행한 거잖아요. 예, 예. 그 포테토에다가 감자, 마케팅 예. 합쳐가지고 감자 판매. 그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는 살아난 거거든요. 헐값에서라도 예, 예. 팔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갖고 안 사줘 버리면 정말 공급 진영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이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품권으로 주고 6개월 안에 다 쓰게 한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근데 현금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현금 50만 원, 상품권 50만 원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이 상황에 돈을 좀 주고 그것을 내수에 쓰게 하는 뭐 6개월 안에 쓰게 한다든지 1년 안에 쓰게 한다든지 하는 어떤 계속 그런 장치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울산시 울주군에서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최초로 예. 10만 원씩 주는 거가 결정이 됐다고 지금 하네요. 나왔군요. 그러니까 예. 서울시나 뭐 전주시나 그렇죠. 강원도는 아직 선별해서 줬는데 그렇죠. 선별 방식. 모든 지자체는 이제 선별 예. 방식인데 예. 이제 울주군은 그렇게 시작했네요. 그렇군요. 예. 자, 댓글을 좀 소개시켜드려요. 정정오임님이 팔방미인 안 소장님 못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랄랄라님이 침묵을 못한다고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예. 예. 근데 제가 그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한가요? 예, 뭐 근데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혼자 있을 때는 다 조용하다고 그러더군요. 트릭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혼자 있을 때도 혼잣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막 노래도 불렀다가 예. 아. 나경원 씨는 언제 감옥 가나 이런 혼잣말 했다가 이명박은 왜 다시 언제 들어가나 뭐 이런 말도 했다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오늘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해야죠. 대표님.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시스 독자들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경찰 나경원 11차 고발 잘 다녀왔고요. 그분이 이제 허위 사실 너무 많이 막 뿌리고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12차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신고인데 네, 예. 공공기관에 제가 이제 보통 신고도 고발을 거치면 12차 네. 고발 이번 주 안에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논쟁이 있죠.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서도 강요해서 한다는 논쟁이 있는 거 저도 이해하고 선행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돈을 무조건 막 써야 된다는 것도 저도 무조건 찬성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정말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민생경제연구소 그래도 작은 연구소지만 여러 경제학 하는 분들하고도 많이 토론해봤거든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냐 당장은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을 많이 하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 고생하신 안진걸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짧았습니다. 많이 짧았어요. 예, 우리 국민TV와 하식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고요. 저처럼 국민TV에 11,000원씩 후원회원도 가입해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매달 잘 내고 있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